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시장 점검하고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들을 잘 짚어주고 계신데요. 예. 저희 방송에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흐름들을 오늘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키워드로 시장 읽어볼게요. 먼저 오늘 주목할 키워드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의 FOMC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 부양책인데 FOMC도 이제 조금 다른 연준 위원들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부양책도 좀 가야 할 길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는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우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정책 효과가 과연 불거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 임기 1년차 징크스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초기 100일 동안 기준으로 보면 10번 중에 8번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기간에 이제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1년 좀 더 길게 놓고 1년 동안의 어떤 기록을 좀 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9번 중에서 8번이 이제 S&P 500 지수가 올라갔고 코스피도 역시 9번 중에 8번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 번 빠졌던 경우가 미국에서 이제 IT 버블 무너졌을 때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때 그 전후에서 이제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미국 대통령 임기 1년 차에는 달러화가 가장 많이 풀리는 시점,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연말에 9천억 달러 부양안이 이제 추진이 됐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추진할 것이고 2월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경기 부양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옐런 의장이 얼마 전에 발언한 것도 보면은 지금 정부 부채 늘어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경기를 살려야 될 때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오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가서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 일부 연준 위원들이 좀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든가 채권 매입에 대해서도 조금 보수적인 어떤 시각을 나타내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달러와 약세라든가 작년에 어떤 유가가 좀 급락했던 것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연말까지 실업률이 5% 크게 하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4% 후반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같이 봐야 되는데 둘 다 어떤 금리를 올릴 만한 조건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 FOMC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준다라면 추가 부양,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어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FOMC와 추가적인 부양책 얘기는 걱정은 있지만 긍정적인 원론적인 해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시장 키워드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시장을 읽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공매도 금지도 이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외국인이 좀 중간점에 서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수를 또 자극하는 요인은 환율일 텐데 환율 요인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수급 좀 점검해 주십시오. 네. 최근 2주 동안을 보면 지난주 월요일 코스피 시장의 종가가 3,148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주말 종가가 3,14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8포인트 빠진 건데 고저차를 보면 250포인트 네. 등락이 나왔거든요. 변동성은 큰데 시장 거의 제자리.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보면 개인이 한 12조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제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거의 관망에 가까운 약간 어떤 매도 우위 정도 보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 구도에서는 변동성은 나오지만 방향성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결돼야 되는 게 기관의 매도가 줄어들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연기금이 오늘 아침 나온 보도 보면 한 2조 원 정도는 아직 남았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관의 매도 오늘은 연기금이 좀 매수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드라마틱하게 반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해외 쪽인데 글로벌 펀드 쪽에서 보면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매수조가 좀 갈리나 봤더니 11월 이후에 우리나라가 38%가 올랐고요.
인도라든가 뭐 이런 주요 국가들은 20%대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 속도 조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형주별에 어떤 매물 소화가 진행되고 난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도 하나의 고비가 되겠죠. FMC라든가 주요 빅테크주들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면 이후에 다시 외국인들이 가세하면서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이후에는 다시 정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야 이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좀 쉬고 있는데요. 근데 개인들만의 매수세로 이전의 고점을 뚫거나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증인데 기관의 매도 물량 자체는 그러면 어쨌든 개인을 좀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은 아닙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봐지고 이제 개인들이 시장을 이제 버티고 있는데 사실 기관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없죠. 그러니까 네네. 주식형 펀드 쪽에서 보면 약간의 이제 변화가 유출이 좀 진정되는 조짐이 지난주에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대량으로 유입되는 징후는 없고 개인들이 펀드 환매해서 직접 투자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기관 쪽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16.8% 비중 맞추는 쪽에 더 우선시되고 있고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또는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거는 코스닥 쪽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방어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왜냐하면 예탁금이 증가를 하면 물량 받아서 들어올릴 수 있는데 지금 예탁금도 60조 원대 후반 정도에서는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면 기관과 개인들의 구도는 현재 치고받고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받고요. 다음 시장을 읽는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장의 이제 주도주 얘기인데요. 사실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기술주들은 부담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지난주에도 보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빅테크 기술주하고요.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이 흐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네. 예, 실제로 이제 지난주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에서 주요 종목 중에 넷플릭스가 10% 이상 이제 강세 보였고, 애플도 강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JP 모건이 마이너스 수익이 났고, 그 외에 또 이제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라든가 경기 부양책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1% 정도 거의 미미한 수준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경기 민감주라든가 경기 부양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빅테크주들로 올라갔는데 이게 아마 이제 어닝 시즌 앞두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다시 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지금 피크점 대비 한 25% 정도 확진자 평균치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루에 거의 2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면 기존의 코로나 국면에서 강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도가 높아지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빅테크주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됐을 때 증세 정책에 대한 부담이 좀 일부 있었는데 과거 통계에 의하면 증세 정책이 펼칠 때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투자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들이 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증세에 따른 어떤 기업들의 손실보다는 오히려 투자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상당 부분 상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뭐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빅테크주들에 대해서 우려가 컸다라는 점에서 뭐 투자자들이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다시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올해 큰 흐름으로 본다면 코로나 안정, 경기 회복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어떤 추세를 본다라면은 일시적인 어떤 빅테크주들의 키 맞추기 어떤 반등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백신 공급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속도가 나온다라면 경기 민감주라든가 주요 수출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시 순환매 이후에 다시 매수가 넘어가는 뭐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 읽어봤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상승적,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올렸던 건 그동안 이제 대형주 중심이었는데 분위기 자체가 또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쏠려가면 대형주는 뭐 버리진 못하겠지만 중소형주를 좀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가는 게 맞을는지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초에 그러니까 현대차라든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거기에 공급하는 업체들 주가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쪽 종목을 찾아가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소형 부품주라든가 장비주 쪽에 투자가 조금 분산되는 그런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큰 줄기를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이벤트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과연 정말 속도를 낼 수 있겠느냐. 미국에서 4천만 개 정도 유통을 했는데 2천만 명밖에 접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접종 속도에 대한 또 우려감이 어느 정도 불식이 된다라면 큰 흐름에서 경기가 확장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다시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한 수급 상태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수가 3,000에서 3,200포인트 그 부분을 잠깐 돌파 시도했다 또 밀리기도 했다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가 된다라면 실적과 다시 수급이 회복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런 대상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주요 수출주들, 뭐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반도체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최근에 또 엔터주들에 대한 평가, 코로나가 완전히 진압이 된다라면 이제 진정이 된다라면 엔터 사업이 또 해외 공연 수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터 산업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를 좀 활용해보는 그런 대응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또 위로는 부담 좀 스럽기 때문에요. 이제 약간 좀 3,000선 초반에서는 매수하고 한 3,200 고점쯤에서는 좀 매도하고 이런 좀 단기적인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격적이고 적극적일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연초에 3,000포인트 넘어온 게 사실 삼성전자, 현대차 때문에 순식간에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11월 이후를 생각해 보면 지금 3달이 채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30%대 이상 올라간 건 코스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38%면 거의 40%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작년도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삼성전자 지분율 0.5% 올랐는데 평가하고 있는 보유 지분 가치가 140조 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은 반드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밀렸을 때 차분하게 어떤 대응하는 그런 차분함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전략 세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